토크 특성 곡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특성 곡선은 앞에서 배운 유도 전동기 등가 회로를 유도하는 식과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에너지로 전달되는 값이 IR 제곱 곱하기 RR 곱하기 S분의 1-S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 수식을 이용을 하면 이 수식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달되는 기계적 에너지로 전달되는 총 전압 에너지이므로 오메가 t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이제 로타죠. 회전자의 각속도니까 오메가 r이라고 그러는 게 더 정확하겠죠. 회전자가 돌고 있는 각속도 곱하기 t 값이 결국 기계적으로 출력되고 있는 값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t에 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오메가가 넘어가게 되고요. 수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t는 오메가 r 넘어간 것분의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식 하나하나씩 매핑을 시켜볼까요? 여기서 1-S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1-S. 자, 하나씩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SS, 그쵸? 1-SS.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RR, 그쵸? 여기 보면 RR이 있습니다. RR도 여기 이렇게 넘어간 수식이 되죠. 그 다음에 S분의 IR의 제곱이 남죠. 지금 보면은 남은 것이 S분의 IR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 IR의 제곱은 여러분들 이전에 수식에서 구했죠? 옆에서 쭉 와서 보시게 되면은 IR 여기서 배운 수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쵸? IR을 갖다가 S로 나눈 값은 여기서 S를 나눠주게 되니까 이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수식, 이 곧바로 나머지 부분의 수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IR의 제곱이니까 물론 분모 분자의 제곱을 해줬었어야 되고요. 루트가 없어지겠죠? 루트가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WR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식이 슬립은 결과적으로 오메가 S분의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R이다. 이 수식은 여러분들 생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메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RPM과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오메가 R 마이너스 R이 아니죠. R이 아니라 오메가 NS 동기속도 NR. 그렇죠. 이렇게 요 식과 결국 동일한 식입니다. 그걸 오메가에 대한 수식으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WR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1-S 이렇게 수식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오메가 R은 결국 2파이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오메가 R은 2파이 F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은 1-S FS 바로 위식에서 주어진 식이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수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R 대신에 그쵸? 지금 여기서 유도된 수식을 오메가 그것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2파이 1-S
그래서 그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r을 치환을 해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t에 관한 수식이 다음과 같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수식을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s를 곱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s를 곱해 주면 위쪽에 s가 붙고 아래쪽에 요 s 항목들이 하나는 없어지고 다른 하나는 제곱이 돼 가지고 최종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자, 이 수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2파이 fs분의 1, 이것은 상수가 되죠. 상수고 결국 토크의 값은 이것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2br 그 다음에 rr, 그렇죠? rr이 여기도 있고 두 군데 있죠. 그 다음에 xbr, 그 다음에 s,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의 br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주어진 그 고정자 전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2의 r은 거의 정해진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정해진 값이 아니면은 뭐 어떤 값이 주어진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제곱승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 회전자 저항값도 건선의 저항값이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은 회전체 저항값이 다 정해졌다면 RR도 그렇게 바뀔 건 없겠죠. 그 다음에 XBR 정지 상태에서의 리액턴스 값도 기계가 갖춰진 모양에 의해서 다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S에 대한 함수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T는 S에 대한 함수로서 어떤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걸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R, R of R, 그 다음에 EBR, XBR 같은 값들은 다 상수로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토크 특성 곡선을 S에 관한 T의 함수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그런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S에 관한 T의 특성 곡선을 그리면은 이제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 쪽이 이쪽이 T고요. 이쪽이 S 슬립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립이 이제 이쪽이 어떤가? 이쪽이 이제 정지시가 되겠으니까 정지시니까 이게 슬립이 1이고요. 이쪽 슬립이 0인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진 수식에 의해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근데 그래프 중에서도 여러분들 요 R of R 값을 바꿔보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R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꿔지면서 이쪽이 뭐죠? 이제 기동 토크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0일 경우 슬립이 1인 경우 정지하고 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동 토크라고 할 수 있죠. 기동 토크 값이 이제 점점점 R 오브 R이 커짐에 따라서 기동 토크의 값이 커진다. 그렇죠? R 오브 R이 커질수록 뭐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이제 유도전동기 특징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프를 직접 보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R의 R 값이 이제 회전자 저항이죠. 회전자 저항 값이 크면 클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질수록 기동 토크가 커지면서 위쪽에 있는 중심축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S 인가되는 전압 값이 커지면은 이 BR 값이 커지죠. 이 BR 값이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것이 커지면은
그래프 모양이 점점 위로 커지죠. 작으면은 아래로 제곱에 비례하니까 작아지고 커지고 그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하의 토크입니다. 부하의 즉 축에 걸려 있는 기계적 부하의 값이 커지면은 그 값이 커진 것과 그 다음에 그 기계가 갖고 있는 토크의 값과 만나는 것이 동작점이 형성돼서 요 슬립의 속도로 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크 값이 작아지면은 부하의 토크 값이 부하의 무게라든지 토크 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동작점이 여기 형성되죠. 그래서 그 부하의 토크 값이 작아지면 이제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부하의 값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동작점이 더 이쪽에 생성되므로 저항 값은 속도는 회전 속도는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부터 이제 두 가지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은 이제 비례추이라는 얘기와 기동 토크의 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회로의 특성상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하겠느냐를 예측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결국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최대값이 되는 경우는 이제 여기가 최소가 돼야 되겠죠. 이 바로 분모의 값이 그 분모의 값이 이제 최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요 앞에 있는 두 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항목의 값이 같아야 되는 같은 점이 된다. 크기가 이제 1이 되면서 같은 값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을 찾아보면은 결국 S는 XBR분의 R이라는 점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점인데 결국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속도 슬립은 R을 XBR로 나눠주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RR 값이 이제 회전자 저항의 값이 커진다는 말은 그것이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S 값도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S 값이 커진다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아까 회로에서 S가 1과 0이었죠. 동기 속도에서 0이고 기동시 0이고 이쪽이 T였고 즉 S 값이 커진단 말은 R이 값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최대점이 나타나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이동해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비례추이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기동 토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기동 토크 여기서 얻어진 수식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S가 어떤 경우 기동 시에는 S가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S는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곧바로 밑에 있는 수식 기동 토크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에서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회전자 저항 값이 크게 되면은 기동 토크가 커진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프로부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까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떻습니까? RR 값이 계속 이제 작은 상태에서 이제 RR 값이 커지면은 최대 토크 값은 바뀌진 않죠. 바뀌진 않고 RR 값이 커짐에 따라서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S 값은 점점 커진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이 되겠고요. 그렇죠? 점점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확인되고요. 그에 따라서 아래 회전자 저항의 값이 커지면서 기동 토크 값도 커진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